그 시절에 제가 정말 대치동에서 살았던 시절을 떠올려보면 저랑 그 친구들은 항상 그냥 벤치에 앉아서 했던 말이 우리 어른 되면 이 동네 뜨자. 진짜 이 얘기밖에 안 했어요. 너무 삭막했거든요. 대치동에서 제일 오래 살았어요. 한 13년?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 학창시절 관련된 기억이 진짜 거의 없어요. 저는 소위 말하는 뭐 대치키즈, 뭐 대치동에서 중고등학교 나와서 연세대학교 졸업하고 아나운서, 기자, 그리고 스타트업 대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남들이 보기에는 이게 정답지처럼 보이는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행복했던 순간을 생각해보면 이런 타이틀에서 제 행복이 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요즘 대치키즈 우울증 이런 영상 임급동에 많이 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영상들을 봤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제가 그 속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그 이제 대치키즈 우울증 이렇게 우울증 겪었던 친구들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해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매번 잘하겠어요. 무너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한다는 거 아니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뭐 시골 땅끝마을 뭐 친척집에서 얹혀 산 적도 있고 정말 다양한 곳들에서 살았었는데요. 제가 행복했던 기억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대치동에서는 기억이 진짜 없고요. 제가 그 친척집에 맡겨졌었을 때 제가 도시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되게 소중한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앵두 따먹거나 산딸기 따먹거나 아니면 거기 동네 친구들이 반딧불이 보여주겠다고 막 반딧불이 잡아서 이렇게 보여주고 했거든요. 별이 쏟아지는 그 밤하늘을 보면서 놀았어요. 저기 저 별이 내 별이다 막 이러면서. 그게 저한테 너무 소중한 기억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공부에 대한 즐거움을 느꼈던 건 뭐 대치동에서 학원 다니면서 느꼈던 게 아니라 제가 그 딱 정말 중1 때 땅끝 마을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치킨집도 없는 그 시골에 사실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공부의 즐거움을 알았죠. 그리고 그때 한창 이제 시골 친구들을 도시에서 온 친구였던 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래서 매일 저희 친척집에 막 놀려고 친구들이 모였거든요. 근데 그러면 제가 우리 오늘 학교에서 배운 거 복습하고 놀자 이러면서 그 다음에 같이 그림 그리고 놀거나 이렇게 뭐 산딸기 따러 가거나 이런 식으로 막 놀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막 모르는 게 있으면은 다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또래고 하니까 눈높이도 맞고 선생님보다 이제 훨씬 그 이해가 쉬웠겠죠? 전 그때 그 친구들 같이 알려주고 하면서 더 공부를 좀 잘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친구들한테 물어볼 거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자습서로 공부하고 운이 좋게 그 도에 그 영재원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고 매일 엄마 보고 싶다고 울고 막 그러기도 했는데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공부의 즐거움을 배웠었다는 거 이런 건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정말 그 대치키즈 우울증 얘기했던 친구들 정말 안아주고 싶다, 응원한다 이런 얘기도 꼭 남기고 싶고 대신에 정말 치열하고 지옥 같은 그 경쟁 시스템인 대충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방법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경쟁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너무 만화스러운 대사일 수도 있지만 전 어릴 때부터 나 자신과 경쟁하자 이런 생각으로 했어요. 예를 들면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 친구가 성적이 올랐어. 그럼 그 친구가 성적 오른 거니까 오! 박수! 나는 절대평가로 내가 목표하는 이 점수, 이 등급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요즘 애들은 5살 때부터 영어 단어 외우는 영어 유치원 7살엔 고시처럼 학원 시험을 보고 그래서 7세 고시 이제 이런 말도 나오고 있죠. 뭐 초등학교 들어가면 거의 뭐 연애 몇 천만 원씩 하는 국제학교나 사립학교 이렇게 보내고 딱 정말 이 기사들만 봐도 숨 막히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정말 아이들이 행복할까? 부모들도 등골이 희고 그 등골이 희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압박감과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크는 아이들 정말 그 끝엔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일종의 불행 배틀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인생의 목표는 정말 미래에 태어날 제 아이들한테 존경받는 엄마가 되는 거고 사실은 그런 엄마가 되고 싶어서 평생을 살았고 떳떳하게 살아야 되니까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그래서 학생 때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공부를 했었고 대학교 가서는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미디어, 컨텐츠 만드는 언론 쪽에서 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아주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좀 목소리를 내보고자 이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정말 꼭 이 영상을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했었던 좀 개인적으로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나왔던 그 교회에서 이번에 초등부, 중등부 애들 여름 캠프가 있는데 와서 한번 강연을 해줄 수 있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서 이 아이들의 이 초롱초롱한 눈과 꿈과 희망을 보고 또 기운 내고 와야지 해서 되게 즐겁게 갔어요. 그때 마침 인사이드 아웃 2가 개봉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애기들이랑 공감대도 형성을 하려고 인사이드 아웃 2 얘기로 시작을 해야지라고 했어요. 일단 첫 장면에 인사이드 아웃 그 포스터를 띄워놓고, 얘들아, 내 대표 감정은 조이야, 뭐 기쁨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막 여기서 너의 대표 감정은 뭐야? 그래서 당연히 기쁨이를 얘기하겠지 하고 기대하고 딱 했는데 기쁨이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니, 초등학생, 중학생 친구들이 그 꿈과 희망이 넘쳐야 될 그 나이의 친구들이.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너네는 대표 감정이 뭐야? 그랬더니 불안이, 따분이, 화남이, 까칠이래요. 왜 불안이가 제일 커?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맨날 학원만 다니고 맨날 공부하니까요. 엄마는 공부하란 말밖에 안 해요. 하면서 막 애들이 이제 그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큰 거예요. 초등학생, 중학생 친구들이. 지금 이게 점점 근데 빨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채널은 사실은 이제 저의 굉장히 개인적인 바람에서 만들어진 거기도 해요. 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이 치열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클 수 있을까? 사실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것도, 뭐 국제학교로 보내는 것도, 사실 그 모든 그 목적은 내 아이한테 좋은 환경을 주고 싶고 내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다 그 목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우리가 막 2잡, 3잡을 뛰고 주말까지 일하면서 무리를 해가면서 이것만이 정답은 아니다. 부모랑 아이가 서로 행복하고 서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고요. 사실 이제 막 요즘 나 이런 세상에서 아이 키우고 싶지 않다 그 얘기 하잖아요. 솔직히 진짜 이렇게 칠세고시하고 이런 세상에 키우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미래는 아이들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런 비정상적인 세상에서 살지 않게 행복하게 같이 커나갈 수 있을지, 이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는 게 결국은 우리 어른으로서의 숙제고 몫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채널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답은 없겠지만 그 정답에 가까운 이제 근사치로 좀 같이 향해 나가는 그런 여정을 하는 채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삶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또 이렇게 기자랑 아나운서 하면서 만났던 나만의 길을 통해서 이렇게 행복한 성공을 한 사람들, 그럼에도 좀 아이랑 같이 행복하게 이렇게 좀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양육하시는 뭐 대표님들, 부모님들, 다양한 분들을 모셔서 우리가 정말 이 답이 없는 세상에 같이 좀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여정을 하는 채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다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나는 이런 게 너무 고민이다. 유치원에 보내야 될 부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아이를 준비 중인 부모님일 수도 있는데 난 이런 고민을 안고 있다. 이런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차근차근 같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나아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최대한 그래도 제가 어떻게 조금 이렇게 자아와 정체성을 가지면서 할 수 있었는지 이런 얘기들도 아마 들려드릴 거고, 최대한 뭐 이렇게 아이 키우신 사실 부모님들이 전 많이 이렇게 같이 데려오려고 하고요. 자세한 이야기들은 제가 차차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아이들에게 지금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 같이 한번 만들어봐요. 모두 화이팅입니다.